안녕하세요. 철수가 만난 사람의 경철수입니다. 오늘 철수가 만난 사람에선 지난 7월 진보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현 충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2기 충북도당 위원장 김종현입니다. 올해 7월에 새로 당선된 따끈따끈한 신임 위원장이고요. 요즘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그런 진보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도당위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보 정치는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주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의 약자로 남아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 청년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저는 진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엇이 진보인가, 무엇이 진보 정치인가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든지 젠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의제도 다양해졌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제 또는 정책을 가지고 이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는 정말 진보 정치가 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필요하면 함께 싸우기도 하면서 그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진보 정치에 정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진보당 충북도당은 저희 임기 내에 정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도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종현 충북도당 위원장은 힘있는 진보 정치를 하고 싶어 도전하게 됐고, 단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멈추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여성, 서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진보 정치를 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듯해 지역 진보당들과 추모 행동을 하게 됐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진보당 충북도당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초기에는 저희 진보당이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말 어찌 보면 예견된 참사였고 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말 그대로 인재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실 그 후에 보인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무책임한 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진보당 역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다만 당연히 그냥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여러 다른 정당들과 함께 추모 행동과 같은 그 행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 주부터는 진보당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 도당이나 지역위원회들이 좀 움직여서 직접 시민분들 만나면서 정당 연설회도 하고 서명 운동도 하면서 이 이태원 참사는 정말 국가 책임이다 라는 것을 좀 확실히 하고, 이것을 정말 과거의 세월호 때와는 다른 정말 국가가 이것을 통해서 한 걸음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좀 계획을 잡고 이제 실천을 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참사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특정 개인, 특정 일부 기관이 책임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나갈 수 있도록 진보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 행위가 특정 정당의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시각에 대해 정치적 이용에 대해 당내 우려의 시각과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들러리가 될까 하는 소수이지만 당내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진보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이 사안 그 자체에 집중이 되기보다 자칫한다면 어떤 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거나 아니면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또 결국에는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당 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떤 추모 촛불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 결국에는 과거 촛불처럼 결국에는 또 민주당의 성과로 귀결되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진보당이 들러리 서는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소수지만 일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다소 원칙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민주당에 좀 힘 실어줘야 되니까 이건 해야 된다, 또는 민주당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판을 깔았는데 우리가 또 동참하는 모양이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또 지나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지금 같은 시기에 진보정당이 정말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한다면 그런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는 잠시 뒤로 밀어두는 게 맞지 않은가, 이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배출보다 지방의회 원내정당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송윤섭 옥천군 의원이 당선되는 성과를 낸 것과 관련해서 1년 5개월의 앞으로 다가온 2024년 4.10 총선과 관련해 나름의 전략을 묻자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왔던 우직한 선거운동이 나름의 계획이라면서 여타 정당들보다 1년에 앞서 후보군을 결정하고 지역과 비례구를 반드시 낸다는 계획 아래 발빠르게 활동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진보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리고 소중한 성과가 있었던 선거였죠. 그래서 또 충북에서도 옥천에 송윤섭 의원님이 또 1등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거두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특별히 새로운 전술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선거 때만 딱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이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꾸준히 오랜 기간을 두고 지역과 주민들 속에서 활동을 벌여내고 그것을 또 지지로 모아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직한 선거운동 방식이 또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인데요. 사실은 총선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3-4명이 당선되는 지방선거와 달리 지금 총선은 사실 정치제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진보당의 경우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목표를 지역구와 비례를 모두 돌파해서 당선자를 낸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후보를 조기 선출해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총선 후보를 확정 짓고 이번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주민활동 그리고 노동자 농민 속에서 계급계층 활동을 펼쳐내서 지역구와 비례 당선자를 모두 배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 역시 물론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지 아니면 울산과 같은 곳에 비해서 가진 역량은 적지만 우리도 충북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후보 조기 선출과 그리고 활동 계획을 지금 짜고 그런 의지를 좀 모으고 있는 현황이고요. 물론 쉽지 않은 현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2026년 지방선거에까지 그 기세와 거기서 마련된 여러 가지 기반들을 가지고 26년 지방선거 때는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까지 좀 그림을 그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기세를 2년 뒤 지방선거로까지 이어가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 발표는 시기상조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끼면서 모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되게 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뭐 역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후보를 누가 출마할지도 뭐 다 함께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진보 정치라기보다 중도 보수, 보수적 사고의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보수 여당과 다른 시각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의 색채가 드러나고 보수 정당과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지 않나 싶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명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색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보당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원래는 좀 진보적인 그 정체성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뭐 최근에 보수화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 원래 민주당의 정체성은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뭔가 친일 또는 군사 독재의 정치적 뿌리를 둔 세력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보장하고자 했던 이런 민주당 같은 정당이 상대적으로 진보로 여겨졌던 세월이 사실은 좀 꽤 길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이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진보당이 좀 더 선명하게 이제 진보적인 의제 그리고 그 정책성들을 드러내고 선명한 진보당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진보 정당이 진보당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정한 진보 정당이다 얘기하는 게 잘못하면 또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앞으로 좀 더 선명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의제를 내고 또 현장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뭐 그러한 의지 표현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소중한 성과를 냈지만 아직 가진 힘이 약하고 인지도가 낮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중앙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정당으로서 앞으로 지역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당원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럴 때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진보당이 도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진보당이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그 가진 힘이 강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중앙 언론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당원들이 그 각자 자기 처해 있는 이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발로 많이 뛰면서 지지를 모아내고 진보당을 알려낼 겁니다. 앞으로 곳곳에서 우리 진보당 당원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그때마다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힘이 되는 그리고 위안이 되는 그런 진보정당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수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